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다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봐드릴게요. 자, 본문 좀 보시면, 자, 러일 전쟁, 자, 대외 대내적 배경 아까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러일 전쟁 진행 과정, 그래서 보시면 돼요. 됐죠? 제가 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차라리 원사료를 좀 봐드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한일의정서가 있죠. 한일의정서. 그쵸? 한일의정서 내용을 보시면, 한일의정서가 지금 없네. 한일의정서 내용을 지금 보시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하게 약속한다. 요거 있죠. 그쵸? 요게 2조와 3조에 보면 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결론이 4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4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의 행동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왜? 러일 전쟁은 우리가 러시아랑 왜 싸워? 니네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니네가 나서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논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 대일본 제국정부가 전항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미주치입니다.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거기다 비추. 이게 한일정서 4조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으로 갈게요. 여러분 1차 한일협약은 얘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이거는 지금 저랑 한 번만 보잖아? 그러면 다음에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이거 절대 안 까먹어. 그냥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보면 끝이야. 됐죠? 자, 해볼게요. 자, 대한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할 것. 그래서 재무에 대한 사항은 그의 의견을 들을 것.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2조가 뭐냐면 여기 지금 2조가 없는데 대한제국정부는 일본 제국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에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게 2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조만 한번 싹 읽고 나면 끝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을사늑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은요 시험에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2조예요. 이게 을사늑약의 대표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를 기억하는 거야. 시작합니다. 자, 결론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자, 한국 정부는 금후, 그러니까 이후로죠. 일본 제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키워드죠.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항상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를 만나서 무언가 중요한 조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때 항상 누구의 중개를 거친다? 일본의 중개를 거친다. 이게 뭐야? 이게 외교권을 강탈한 거죠. 우리가 일본의 보국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조. 3조는 조금 어려운데 요거 이제 3조. 요거는 정미칠조약이랑 만나는 내용이라서 한마디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감이 초대 통감으로 이토가 오는데 이토가 와서 실제로 이제 대한제국에 굉장히 많은 것에 간섭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는 통감부라는 걸 왜 만드냐면 얘네들이 외교권을 가져갔잖아. 그러면 외교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통감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본이 만든 통감부라는 건 외교통상부인 거야. 그러니까 초대 통감 이토이로 보면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외교부 말고 다른 일에도 간섭을 많이 해서 그렇지. 됐죠? 그래서 3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 보세요. 1인의 통감을 두되 요 통감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요. 통감을 두되 통감은 자 봐봐. 이 문장 있잖아.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원래 통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을사늑약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은 좀 이따 하고 점이슬적으로 바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점이슬적 이거 좀 바로 연결해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우측 페이지 넘어와봐. 점이슬적이야. 점이슬적 내용이 다 이거라니까. 봐봐요.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이 내용밖에 없어요. 정밀적은 통감이. 그래서 실제 정밀 조약은 통감의 권한 강화야.
됐죠? 그래서 통감 나온다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사료를 그대로 주는 문제가 지금까지 한능검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그리고 각종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다 똑같아. 됐죠? 여기는 원사료를 잘 준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약들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이렇게 3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마지막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입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 갈게요. 자, 첫 번째 고종의 대처.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 18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워싱턴 특사를 헐버트로 보내요. 됐죠? 헐버트를 워싱턴에 보냈는데, 그래서 헐버트가 가서 미국을 만나요. 미국의 당시의 대통령이 루스벨트야. 미국의 루스벨트를 만나는데, 근데 루스벨트도 사실 우리나라는 악연이에요. 악연인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그 루스벨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사에서 유명한 루스벨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야. 여러분들 아는 그 루스벨트는 그 대공황 2차 대전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 다리 저는 대통령 있잖아. 아니야. 거기는 32대야.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야. 지금 요 루스벨트는 여러분 이게 지금 1900년대 초잖아. 그러면 뭐야? 2차 대전을 승리로 하는데 그건 무슨 뭐야? 대통령이 45년을 동시에? 그 뭐 말이 돼요? 무슨 김일성이야? 그래서 아니고요. 미국의 루스벨트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리 저는 건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27대 대통령이 또 루스벨트예요. 여기는 테오도어 루스벨트야. 네, 다른 사람이야.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헐버트가 이제 미국의 루스벨트를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905년 7월에 미국이 제일 먼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 한국이 일본 거다라는 거 미국이 제일 먼저 인정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와. 그래서 조미소통상조약에 있는 거중조정권 기억나세요? 제3국이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준다. 거기에 근거해서 도와달라고 간 거야. 됐죠? 네. 그런데 바로 거절당하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헤이그 특사. 말씀드렸죠? 헤이그 특사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 됐죠? 그래서 헐버트의 건의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적 절차를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대신도 몇 명이 지들끼리 쌓여낸다고 그게 이제 일본한테 총칼로 협박하고 그런다고 그게 될 일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됐죠? 헤이그 특사 사건. 자, 그다음에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대한매일 신보에 본인이 직접 글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종의 대처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환은 이때 자결했어요. 됐죠? 이걸 막지 못한 게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자, 민영환은 자결했고, 그 다음에 장지연은 시리아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 게재합니다. 자, 시리아 방송대국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 왜? 바로 나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됐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지연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요. 황성신문은 잠깐 정간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 선생은 자, 오저감살단을 만들어요. 실제로는 요 이제 단체 원래 이름은 자신회야. 자신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자신회가 그 을사늑약과 관련된 그 5명의 조선의 고위 관료들에게 사실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 폭탄도 터뜨리고 이제 막 하는데 실제로는 한 명도 죽이는 건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나철 오기호.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 이거 좀 전에 얘기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자, 장인환 전명훈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기차역 앞에서 자, 미국인 스티븐슨을 죽입니다. 실제로 이 둘이는 그러나 같이 공모한 건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을 죽이러 가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진짜 특별한 인연이지.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기차역 있잖아요. 기차역. 보통 기차역 앞에 이렇게 광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그러니까 장인환과 전명훈 이렇게 이제 둘이 기다리는데 전명훈은 당시에 이제 유학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대였고 전명훈은 그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이야. 30대야. 근데 이 둘이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죽이러 갔던 이유가 뭐냐면 스티븐슨이 이제 휴가차
자기 집이 샌프란시스코야. 휴가차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 일간지랑 인터뷰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가 그 신문에, 아침 신문에 나간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스티븐슨이 도대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근데 실제로는 스티븐슨이 원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맨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이었어.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조선이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 더럽고, 그 다음에 조선 애들은 너무 게으르고, 도대체 이 나라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선에서 요즘에 놀라운 걸 봤다는 거야. 바로 이곳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변화가 왜 생기냐면 바로 일본인들이 진출하고 나서. 그리고 이 우매한 조선인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조선에도 변화가 생기고 조선이 본격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에 맺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건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잘 됐고 조선인들도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미국인들이 한국을 누가 알아? 조선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그냥 뭐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일본이란, 뭐 일본은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학생이던 이 둘이 본 거야. 그래도 한 명은 또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기차역에 죽이러 갔던 거죠. 그런데 처음엔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전명훈이 뛰어나가요. 총을 들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이 권총 소지가 되잖아. 그래서 뭐 스티븐슨 앞에서 그랬겠죠. 이 뭐 민족의 반역자 뭐 저쪽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뭐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근데 전명훈의 총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이제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깜짝 놀랐겠죠. 뭐 스티븐슨도 깜짝 놀라고 뭐 총알 안 나가니까 뭐 전명훈도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전명훈이 죄송합니다. 뭐 see you tomorrow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명훈이 어떻게 하냐면 총으로 그 스티븐슨을 때려요. 총으로 막 죽어 막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스티븐슨은 어떻게 되겠어? 둘이 막 엉겨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 이제 장인환도 나가려고 했는데 전명훈이 먼저 튀어나가니까 젊은 친구니까 먼저 튀어나가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하고 이제 그걸 선수를 뺏긴 거야. 그런데 장인환이 볼 때는 아니 총을 쏘지 왜 총으로 때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둘이 막 엉겨붙으니까 여기 이제 기차가 도착하고 플랫폼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역전 앞 광장 쪽으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왜냐면 싸움 구경을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난리가 났겠죠. 웬 동양인이 미국인이랑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인환이 뛰쳐나가서 장인환이 쏴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븐슨이 두 발을 맞고 그 다음에 전명훈도 어깨에 한 발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새벽에 스티븐슨은 죽습니다. 이게 장인환의 의거예요. 1908년. 됐죠? 이거 이제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장인환의 의거 때문에 이 장인환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미주 지역에서 우리가 장인환한테 그러니까 변호사라도 선임해줘야 된다. 이게 국선 변호사로 되겠냐. 그래서 자 이제 모금 활동을 하면서 미주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금 활동에 탄생하면서 하나의 거대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한인 국민회예요. 미주 지역에서는 단체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우리 무장독립전쟁 편에서 나올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써주시고요. 자 그다음 가장 유명한 게 안중근이죠. 안중근. 됐죠? 만주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26일 이토를 저격했다. 됐죠? 여러분 안중근은 사실 또 이게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또 제가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막 안중근 얘기로도 막 이렇게 막 30분 1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톤다운하고 자 결론으로 그냥 빨리 갈게요. 일단 안중근은 우리가 이제 저도 20년 이상을 평생을 이렇게 수업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수업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렸던 이 기득권 세력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들은 그 사회에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근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안중근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당 이회영과 그 육형제 그리고 안중근 뭐 이런 경우들은 아주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야. 여러분 안중근은요 집이 정말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안태훈인데
그 황해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안중근은 총을 굉장히 잘 쐈어요. 그러니까 총 쏘는 데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워낙 돈이 많은 집이니까 요즘에 야 이게 괜찮다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중근한테 돈을 잔뜩 준 거야. 그래서 원래 안중근이 원래 뭐 했었냐면 석유 판매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유소 정도는 아니고 주유소보다 훨씬 큰 예를 들어 뭐 서울, 서부 예를 들어 석유 총판 뭐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뭐 석유를 공급하는 총판, 밑에 주유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뭐 이제 한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군이 1900년대 국군이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안중근이 자기 사업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때 안중근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끔 안창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창호, 왜냐하면 안창호가 무실력행 약간 실력 양성 그 느낌이니까. 근데 안창호 아니고 안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중근이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을 할 때예요. 그러다가 을사늑약 그리고 이제 고종의 강퇴, 군대 해산 이런 이제 긴박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더 사실은 내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걸 또 정리하고 사실은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병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그 대한제국 아니 뭐 이제 뒤에 가면 또 잠깐 뭐 이제 독도간도 얘기할 때 나올 건데 그 간도관리사 이범윤 있죠. 이범윤. 그러니까 이범윤과 함께 사실은 의병 활동도 합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1909년에 그 여러분 들어보셨죠? 단지동맹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단지동맹. 그래서 그 단지동맹은 전부 그 여러분 안중근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 그래서 손 이렇게 내리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안중근 사진 아시죠? 그거 보면 특징이 뭐야?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없잖아. 그게 단지동맹이라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자른다고. 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손가락 자를 때도 보통 손가락 어떻게 자르냐면 그 당시에는 뭐 손가락 자르는 거죠. 여러분한테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실제로는 그 동상을 걸리게 해요. 그래서 보통 손가락을 자를 때 겨울에 잘라요. 그래서 동상을 걸리게 하면 여기 신경이 많이 죽어서 좀 마비가 되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손가락을 동상을 걸리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모일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맹세하고 다시 손가락을 잘라요. 여러분 한국 독립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여자 독립운동가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남자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남자현은 손가락 2개 잘랐어. 여자가. 남자현인데 아니 남자 아니야. 여자야. 남자현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영화 혹시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어요? 영화 암살? 영화 암살에 보면 전지현 나오지. 전지현. 그 저격수 있잖아요. 전지현. 그 전지현이 남자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남자연을 모델로 해서 그 전지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지현이 근데 어디는 허구냐면 그 이제 그 시기에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주로 만주에서 활약했던 아주 유명한 여자 독립운동가예요. 네, 그래서 원래 기대로 돌아올게요. 이봐. 안중근 얘기하면 이게 얘기할 게 정말 많아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군벌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만주 하얼빈에서 그래서 그곳을 거사로 잡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토 히로부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의 지금 총리가 기시다잖아. 기시다.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토는 일본의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암살, 저격은요. 원샷 원킬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건 없어요. 기회가. 무조건 원샷 원킬이야. 근데 안중근이 진짜 한 방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끝낸 거죠. 됐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거사를 치렀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의 투쟁이 시작된다. 나의 거사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여러분 안중근이 왜 만주 하얼빈에서 실제로 거기가 이제 러시아와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봐봐요. 3개국이 연결되는 거야. 아니지. 4개국이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 땅은 중국 땅이죠.
그 다음에 만나러 하고, 거기서 이제 하고, 만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 군인 들어오고, 이건 또 러시아야. 그 다음에 실제로 안중근께서 러시아 군인들한테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은 일본이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은 또 대한제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중근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죽였는지. 도대체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왜 한반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이제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좀 정리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은 그 리순 감옥, 그러고 나서 리순 감옥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는 그 영상, 장면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촬영된 거거든.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협박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영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정말 이토를 저격하는 그 장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이랑 그 완전 이후는 영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장면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그 러시아가 원래 안중근을 데려갔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협박하면서 결국은 안중근의 신변을 일본이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토가 얘기했던 동양평화론은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본인이 동양평화론을 본인이 저술을 해요. 본인이 저술을 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 안중근의 법정 최후 진술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중근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안중근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토와 나는 어떠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 나는 한국 정부의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적군의 장교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살인죄가 아니야. 나는 전범이야. 그러니까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국공법에 의해서 나를 재판해라. 이게 안중근의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동양평화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 이토를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토가 죽어야 되는 법정에서 안중근이 그 죽어야 되는 이유도 일일이 다 나열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그가 동양평화를 위험에 빠뜨린 죄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안중근의 법정 최후 진술이 끝나요. 그래서 뭐 안중근 또 더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하시죠.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힙니다. 이재명?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완용이 실제로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완용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저 이재명한테 칼로 찔린 것 때문에 그 폐 상처가 나요. 그래서 계속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호흡기 쪽에 계속 문제가 있었어. 호흡하는데. 됐죠? 네. 그래서 이재명의 1909년 이재명의 의거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비탈 내용 다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3번 갑니다. 자, 가와 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골라.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됐죠? 자, 갑니다. 자, 한국 정부로 주행을 넣었다. 금우에 일본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끝났네요. 항상 시험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요 대목 봐봐. 자, 이 조약 뭐야? 이 조약 뭐야? 그렇지. 2차. 을사늑약. 이건 3조네. 자, 그 다음 갑니다. 뭐라고요? 통감이 승인하는, 통감이 추천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정미칠조약. 됐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에서 정미칠조약 사이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갑니다. 자, 13도 창의군이, 여러분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이거는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 나와요. 요게 정미의병이에요. 됐죠? 그래서 의병 1, 2, 3 그러면 의병의 설정, 정미의병. 그 다음에 관민이, 여러분 관민공대 혼의역전 지난번에 했잖아. 이거 독립협회 아니야. 독립협회. 그죠? 동학이, 이거 동학이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거문도 사건은, 이거는
그 갑신정변 이유잖아. 그래서 열강의 그러니까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거, 조선의 중립화론이랑 거문도 사건, 됐죠? 네, 그래서 이건 85년 사건이잖아. 자,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을 강퇴하고 순종을 허수아비로 앉힌 다음에 정미실조약 맺고 그 다음에 차관정치, 군대예산 그렇게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 순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다 풀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